11번, 12번도 이제 작년처럼 형식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한 것 같아요. 좀 비문학 지문 같은 게 하나 나오고, 거기 관련된 이제 도 문제가 들어갔는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독해에 좀 충실하게 임했다면은, 답 결정하는 데 큰 어려움 없었다. 다만, 이제, 문법 전체 파트가 11번부터 15번이지만, 문법의 큰 그림 안에는 어휘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거를 문제화한 거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법 체계 보면 다 어휘 관련된 정리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백문일답 같은 경우는 이제 135쪽에 상이어 하이어의 의미자질 분석이라 가지고 뭐 상호관계, 포함관계, 포괄 뭐 합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백문일답 갖고 있는 사람은 이 135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좀 의미에 관한 부분을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책 갖고 있는 학생들도 그냥 그 부분은 가볍게 한 번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좀 오답률이 있을 만한 문제는 이제 13번과 14번입니다.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거는 14번. 뭐 하나가 딱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13번,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건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기에서 언급된 거 정도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안다 치고, 바로 선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처음에 1번 선지에서는 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2개로 줄었다. 제가 지금 판서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얘네들이 자음의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 그래서 이렇게가 먼저 돼요. 그러니까 자음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돼? 자음군 단순화. 크게 보면 어때요? 리을과 기역 중에 리을이 사라진 거니까 탈락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둘이 만난 거야. 기역과 히읗이 만나니까 최종 발음은 하, 고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2개가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여기서는 축약. 정확하게 이제 자음 축약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탈락 한 번, 축약 한 번 한 거니까 앞구절 설명 맞고, 이제 의문의 개수가 2개 줄었다고 했는데 이거 그냥 뭐 세보면 되지. 하나, 둘, 셋 이었는데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개 준 거 맞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2번 선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뭐 전형연기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딱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에 여의 니언으로 가면서 니은 첨가 이루어진 거고, 기억이 또 이응으로 바뀐 거니까 첨가 한번 교체 한번 한 거죠. 의문의 개수가 2개 늘었다고 했는데 이건 세보면 될 일이에요. 넘어가고, 좀 이제 오답률이 있을 만한 게 제가 봤을 땐 3번입니다. 물론 4번도 여러분들 좀 골랐을 수 있지만 3번에서 문법 공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날 것 같아요. 백문일답 갖고 있는 학생들이 18페이지 펴보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부억문에 관한 사례가 나오는데 밑에 제가 좀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억문이라고 쓰지만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키읔이 기역으로 일단 바뀌죠. 여기서 이렇게 교체 한번, 그리고 다시 기역이 미음 때문에 또 뭘로 바뀌어요? 네. 미안해, 설명을 잘못했다. 여기 키읔은 어차피 의문의 끝에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기역으로 교체됐다는 거고, 그 기역이 미음 때문에 또 한 번 교체가 돼서 이응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부억문 이렇게 소리 날 땐 교체만 2번 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고인데 개수는 변하지 않았네요. 교체만 2번이었는데 1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을 낚으려고 한 거겠죠. 키읔이 한 방에 이응으로 바뀌었다고 착각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원칙은 얘로 먼저 바뀌고 얘가 미음 때문에 이응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 됐습니다. 자, 이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답 결정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해 할 수 있어 설명을 드리면,
언찌 물고 같은 경우에 언찌 물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런 게 그런 게 있어요.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 따라 약간 의견이 달라집니다. 순서나 뭐 이게 교체가 어떻게 된 거다 된 소리 내기라고 봐야 되나 뭐 입장은 정말 많은데 그냥 제일 표준적인 접근은 이 지읒이 앞에 영향으로 찌로 바뀌고 근데 앞에 지읒 때문에 찌냐 디귿으로 바뀌는데 찌냐 이런 순서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거 누가 결정해 줄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교체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문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은 안 물어볼 거고 바뀌긴 하지 않았느냐 그럼 교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사라져 버렸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 너무 고민하지 말고 교체 사라졌네? 탈락. 이래버리면 돼요. 중요한 건 이 과정, 어디에도 축약은 없었더라. 이게 사실 수능에서, 2017학년도 수능에서, 모의평가에서 긁고,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서, 백문일답 21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백문일답 교재 있는 학생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은 그냥 여러분이 하세요. 자, 이제 오답률, 문법에서는 오답률 1위로 추정되는 이제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결국 이제 문장 구조랑 문장 성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사 부분, 뭐 명사냐, 동사냐, 형용사냐 이 부분은 사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부사어 하여튼 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건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제일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억과 디귿입니다. 기억과 디귿을 문장 성분에 의해서 좀 분석을 하는 안목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편의상 이제 노란색을 칠해놨죠? 이 노란색 칠해진 부분이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절은 뭐다 이렇게 설명까지 드리긴 좀 그렇고요. 간단한 내용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판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꽃이 예쁘다 그런 문장이 있어. 분석을 해봐. 그러면 문장 성분 분석하면 주어, 서술어 이걸 누가 못해요? 근데 이제 이 문장 이 문장을 합칠 거야.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쓰냐면 철수가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국인이니까 뭐라고 합칠래요? 예쁜 꽃을 선물했다 이렇게 합치겠죠. 그랬을 때 얘는 얘야. 얘를 갖다 썼는데 뒤에 꽃이 있으니까 철수가 꽃이 예쁜데 예쁜 꽃을 선물했다. 이렇게 해서 꽃을 두 번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꽃이라는 주어가 뭐 된 거야? 생략된 거예요. 이 말은 비록 밑줄은 여기 문장 성분 이렇게 예쁜 이렇게 하나 나온 것 같지만 여기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관형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주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뭐 된 거야? 뒤에 또 나오니까 목적어로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꽃이라는 애가 또 나오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를 굳이 안 쓴 거지 주어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자 봐봐. 기억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보면 그녀는 주어 기다린다 서술어. 뭘 기다리냐?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따뜻한 봄이 오기가 이 문장 안에서 목적어로 사용된 거예요. 문제에서는 언급은 안 했지만 이렇게 기로 끝나면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억은 크게 뭐를 품고 있는 거야? 명사절을 품고 있는데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봤을 때 요 따뜻한 있죠. 요것도 하나의 무슨 절이 되는 거야? 관형절이 되는 거야. 앞서 예쁜 꽃이랑 똑같은 거지. 예쁜 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봄이 따뜻하다 라는 문장과 봄이 빨리 오다 이런 문장을 합치다 보니까 따뜻한 봄이 빨리 오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따뜻한 자체가 뭐야? 하나의 관형절로 기능을 하는 건데 이걸 몰랐겠지. 그러면 1번 기억은 체온을 수식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안긴 문장이 있다 했을 때 여기 지금 체온이 봄이고 체온을 수식하는 건 따뜻한 건데 이게 왜 문장이야? 틀렸는데? 2번은 또 덜렁덜렁하니까 넘어가고 3번도 덜렁덜렁해서 넘어가고 4번을 딱 봤는데 기억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을 딱 봤을 때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기억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3번에 체온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 요거 따뜻한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따뜻한 요거였던 거예요. 생략된 주어는 뭐야? 봄. 근데 뒤에 봄 또 나오니까 굳이 두 번 안 쓴 거죠. 원래는 봄이 따뜻하다라는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맞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1번과 4번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지? 이럴 수 있죠. 자기가 이 부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문법 공부할 때요, 여러분 대충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관형절을 배운다. 그러면 뭐 대충 이런 게 관형절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정도의 내용까지도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문법 공부가 제대로 된 문법 공부입니다. 빨리 훑고 대충 외운 것 같고 몇 개 뭐 외워졌고 해서 나 문법 공부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면 문법 문제 5개 다 맞추는 건 힘들어요. 자, 일단 기억은 분석을 했어요. 자, 니은을 봤더니 앞에 내가 만나다는 문장이 친구를 수식해 주고요. 뒤에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그러면 친구는 마음이 착하다. 이거니까 이 뒤에가 서술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귿 피곤해 하던 역시 앞에 수식해 주죠. 엄마 동생이 자는데 엄마 모르게 자는 거예요. 엄마가 모르다라는 게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시장에서 뭘 산 거죠. 배추는 값이 비싸다. 여기도 또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건 서술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이 워낙 없으면 지금 제 설명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커서 한 부분만 제가 판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판서를 제가 좀 미리 해놨어요. 제가 좀 저기까지 가도 막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보기 불편할까봐 끊고 좀 미리 판서를 좀 해놨습니다. 설명을 할게요. 이제 절이라는 개념이 이제 안긴 문장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어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어떤 문장 상태에서 이 안에 또 주어 서술어를 갖춘 게 이렇게 들어가서 있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 부분을 안긴 문장 다른 말로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문장은 관용어로 안겨 있네. 이 문장은 부사어로 안겨 있네. 이거는 의미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문장 덩어리가 절이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지만 잘 보면 기능상 관용어 기능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은 뒤에 체형 같은 게 와서 그걸 수식해 준다는 거예요. 부사어로 한다는 건 이제 뒤에 용어 같은 게 와서 그걸 수식해 준다는 거고. 그건 의미적인 거고. 그럼 형식적으로 뭘 보면서 판단하면 되냐? 어쨌든 주어 서술어를 갖춰야 되니까 요 서술어 뒷부분은 반드시 어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관용어로 만들어주는 어미가 있는데 걔네들이 얘네들입니다. 은, 는, 던, 을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은는 던을. 그리고 이제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의 이 부분, 뒷부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2개만이라도 알아두세요. 개나 도록.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관형절이야 부사절이야 관형어로 안긴 거야 부사절로 안긴 거야 이런 걸 물어보면 뒤를 보면 돼. 뒤가 은는 던을로 끝나 있으면 관형어로 기능하는 거고 개나 도로로 끝나 있으면 뭘로 기능하는 거다? 부사로 기능하는 거다. 단 여기에 그럴 수 있다고. 주어는 늘 생략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감안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관용절이야 라고 말해도 주어가 빠진 채 얘만 혼자서 관용어로 안긴 문장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바로 한번 예문을 다시 볼게요. 예문 좀 보여주세요. 이 예문에서 봐봐. 따뜻한 여기 니은으로 있지. 이게 은는 더늘의 니은이 이것도 모를까봐.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를지 내 예측을 못해서. 아까 제가 은는 더늘 할 때 이렇게 썼죠. 이거는 은 이렇게도 나오고 니은으로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할 때 이 따뜻한의 니은이 은는 더늘의 니은이에요. 만난의 니은, 하던의 던, 시장에서 사다에서 여기 들어간 니은, 얘네들이 들어가면 무슨 절? 관용절. 단 그가 사다, 내가 만나다 이렇게 주어가 꼬박꼬박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 있으니까 그냥 따뜻한으로 한 거죠. 여기 피곤해하다. 누가 피곤한 거예요? 동생이 피곤해 했는데 굳이 앞에 동생이 피곤한데 피곤한 동생이 이렇게 안 쓴 거죠. 그래서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가 생략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절? 관용절이라고 할 수 있다. 관용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요거 있죠. 개. 엄마가 뭐를 다해 다 빼고 뭐 집어서 개. 개나 도룩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부사절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설명은 다 한 것 같고요. 2번이 답인데 2번을 보면 디귿과 리을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고 할 때 그럼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은 코끼리가 코가 길다 같은 문장입니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 이러면 순간 우리 헷갈려. 어이? 여기도 주격조사 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주어지? 근데 생각을 단순히 했대. 전체 문장의 주어는 얘예요. 다만 얘는 두 가지가 엉켜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주어의 성질을 설명하는 거니까 서술어야. 단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리을을 보면 배추는 값이 비싸다에서 배추는 주어, 값이 비싸다 서술어. 근데 서술어인데 값이 비싸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주어, 이게 서술이니까 이거 무슨 절? 서술절. 코끼리는 코가 길다랑 똑같은 거지. 근데 엄마가 모르게 잔다 이렇게 해서 주어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부사절로 안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히려 서술절이 확인되는 건 니은이에요. 여기 요 부분입니다. 친구는 마음이 착하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친구 전체의 주어 마음이 착하다는 친구의 성질을 설명한 건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착하다라는 주어 소설을 또 갖추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2번을 맞게 한다면 니은과 리을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나머지 뭐 다 설명한 거에 가깝고요. 이제 문법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 매년 문법이 5문제 출제로 바뀐 뒤부터 모의 수능이든 수능이든 보고 나서 가끔 이제 답답하다. 애들이 왜 공부를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서 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공부하는 순간의 편안함을 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문법 공부는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그냥 쉬운 것만 알면 공부할 땐 편하죠. 오늘 공부한 것 같고 남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뭔가 결정적인 문제는 은근히 깊이를 좀 갖고 있어요. 문법 공부할 때 수박 걸탔듯 대충 하지 마시고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에 좀 일단 좋은 책을 선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은 좀 어려워도 좀 흡수하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이제 독서에 대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지문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23번을 좀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일단 18을 좀 제가 판서하면서 설명할게요. 뭐 문학에도 융합으로 살짝 비문학집이 들어가 있었지만은 뭐 분량도 얼마 안 되고 어렵지도 않고 해서 일단 비문학집은 그냥 3지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